네, 안녕하세요. 알파제입니다. 제가 코스닥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이 빨간 선 자체를 코스닥 지수가 넘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13년 동안 제가 세봤는데 2020년 유동성 코로나 장세 때까지 포함한 13번, 코로나 장세 빼면은 9번만이 이 과열 구간으로,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넘어서서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코스닥 지수가 더 간다면 이제는 결국에는 과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과열이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과열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도 차익을 하고 한번 시켜주는 흐름, 시원하게 한 번은 이 과열 구간을 눌러주는 흐름이 필요하고 또 이 흐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열을 눌러주는 흐름은 최소한 4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오버슈팅 구간일 때랑 과열 때 구간에서의 하락폭은 좀 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파란 선을 제가 그어 드렸는데 이 파란 선이 중간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과열 구간에 들어갔을 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 중앙선까지는 최소한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 중앙선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중앙선이 하단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간선이거든요. 이 정도 와야지 지금 이 과열과 오버슈팅이 해소가 되면서 약간 정상적인 주가 위치 정도로 회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분명히 쉬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과열이 되면 뭐다? 과열로 자동차든 사람이든 과열이 생기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냉각수를 돌리면서 좀 쉬어줄 구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도 이제는 오버슈팅이지만 과열 구간에 들어가기 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2,500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보라색 화살표에 대한 과열 해소로 보겠다. 이 보라색 화살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금 현금 만들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2,500을 뚫어서 다음 주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저는 2390 정도 요 선에서는 공격적으로 볼 수 있겠다. 지금 지수단에서 약 마이너스 2% 조금 넘는 비율인데 이 정도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수급 상황을 봐서는 깊게 누르면 또 개인들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틈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표로 보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한번 같이 또 해볼까요? 아, 오버스인데요.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죠. 어제는 조금 매도가 들어왔네요. 어제는 살짝 지수가 눌리면서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지수가 쭉 올라가니까 다시 또 인버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7,700억 누적이네요. 1월 초까지 하면 약간 8천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아직도 고퍼스에 베팅이 되어 있다. 과연 8,600억 고퍼스를 개인이 이길 수 있을지 제가 이런 콘텐츠도 남겨드렸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편에 서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편에 서서 투자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몫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2390선에서 우리는 좀 대기를 하고 우리가 주식을 100% 갖고 있더라도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200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물론 저도 코스닥과 반대로 가는 해지 종목, 뭐 인버스는 아니지만 종목적으로 개별 테마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해지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이 코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는 그런 패시브가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당연히 좋아지고 있겠죠. 다만 보라색 화살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이 보라색 화살표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결국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코스피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실제로도요. 박스 안에 갇혀 있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게 갈 거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번 더 올려치더라도 저는 급락세로 한번 3% 정도 이 갭을 메꾸는 740포인트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겠다. 제가 740포인트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740포인트까지 왔을 때 또 두려워하지 말고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에 올라가면 다시 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해지 종목을 가지고 있지만 740포인트를 갔을 때는 이제 해지 종목도 한번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랠리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사실 코스피가 지난해 연말에 올라올 때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한 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올라와 줬었어요. 코스피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은 지난해 10월, 12월에 올라갈 때 얼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오는 구간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코스피보다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간에 키 맞추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냐라고 제가 디스카운팅을 해봤는데요. 이 위에 빨간 라인이 보이죠? 약 79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에서 2450에서 2500 구간을 머물 때 코스닥 지수가 790포인트가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키 맞추기가 맞춰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도 오버슈팅 구간으로 진입은 했지만은 오버슈팅은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아직 과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과열 구간까지 넘어가서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또 포지션 정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가 지금 여기 보라색 화살표가 이게 두 번 떠 있는데 만약에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 노란색 화살표까지 뜬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금을 40% 미니멈 기준입니다. 미니멈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40%에서 최대 60%까지도 현금을 할 겁니다. 현금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열이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모두 100% 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은 상방을 조정이 나오면 상방을 보고 있는 건 맞지만 굳이 조정 나오는 퍼센티지 하락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라색 화살표까지 떴는데 노란색 화살표까지 뜬다? 그거는 정말 강력한 조정 시그널이에요. 최소한 내가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산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 주식을.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이 돼서도 그 15,000원짜리 주식이 노란색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가 종합지수에서 공존이 됐을 때 하락이 나오면은 최소한 내가 판 가격, 즉 15,000원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당연히 금액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은 처음에 10,000원일 때 매집한 물량보다 주식 숫자가 늘어나겠죠. 평단가는 올라가도요. 항상 주식을 평가할 때는 평단가가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게 더 계좌 관리에 유리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노란색 화살표와 보라색 화살표가 동시에 떴던 사례. 제가 보라색 화살표도 많이 뜨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란색 화살표랑 같이 뜨는 거는 더 많지 않은 사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보라색이 뜨니까 어떻게 됐나요? 눌림 나왔죠? 뭐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어떤가요? 보라색, 노란색 같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노란색 화살표 다음날 판 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그리고 이게 지금 종합지수가 좀 눌린 것 같아서 9% 눌린 거예요. 9% 눌린 건 굉장히 많이 눌린 겁니다. 여러분 심리 무너지고 시장 무너지네 완의 소리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 보라색이 같이 뜨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라는 거. 여기서는 노란색이 먼저 떴지만은 노란색, 보라색이 같이 떴을 땐 또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또 눌림목이 나오죠. 근데 이 눌림도 6.5%나 되네요. 6.5%면은 내 계좌가 최소한 10% 이상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란색과 보라색 같이 뜬 사례를 굉장히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떴네요. 여기서 뭐 이 앞에 기준으로만 따져도 어떻게 되나요? 꼭지점에서는 이만큼이지만 이렇게 해서 뭐 노란색, 보라색이 떴다가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서 40%를 매도를 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떴다. 그럼 여기서는 더 추가 20%를 매도하겠죠. 그럼 60% 현금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작은 크기 같아도 9%거든요. 9.5% 눌린 거예요. 고점 대비. 이 부분으로만 따져도 볼까요? 약 6.3% 눌렸네요. 6.3%면 장난 아니겠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한 번 더 뜬 사례가 있는지. 여기서는 노란색만 떴는데도 눌림이 나왔죠? 여기서 보라색이랑 파란색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색, 보라색과 파란색 화살표의 시그널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보라색만 떴고, 자 여기 볼까요? 보라색이 많이 떴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오버슈팅 구간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보라색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색이 떴어요.
다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이게 지금 미국 신용등급 강등 됐을 때 그때 같은데 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지 안 됐을지 그건 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예측 누가 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알고 있다. 돈은 다이얼로 들어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든 뭐든 간에 한번 쉬는 구간에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힌트를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여기서도 노란색, 보라색이 같이 뜨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도 눌림이 나오죠. 이것도 작은 폭이 아니었죠. 보면은 약 6.5% 정도 눌렸네요. 그래서 제가 보통 눌림이 나오면 보라색이 나왔을 때 눌림이 나오면 4에서 6%. 그래서 노란색과 보라색이 같이 나오면 6에서 10%가량 시장이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눌렸다가 간다. 그러면은 이 보라색 화살표와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그 위에 한 번 더 치고 올려도 그 치고 올린 고점 기준으로 최소한 6%, 6.5% 이상 그리고 9% 정도 됐을 때는 내 현금을 투입해서 매수를 해볼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이거 해봤는데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잘 빼먹는 게 아마 기술이겠죠? 어, 그래서 오늘 시장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직까지는 노란색 화살표가 뜬 건 아니니까 여기 아직 안 떴잖아요. 이거 뜨는 거 한번 지켜보자. 바이올로 과연 들어갈지 그리고 이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시고 200일선 뜨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한 번에 뚫었잖아요. 지금 그것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런 이평선도 무시할 만큼 개인들을 따돌리면서 시장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코스닥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BBI까지 게임주는 조금 쉴 타임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IT 쪽으로 우리도 외국인 따라서 매집을 해나가는 과정이지 테마에 목숨 걸지 말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리오프닝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계속해서 큰 경기 침체 이후에 시장이 터닝하면서 경기 회복할 때 그때는 외면될 수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배터리, 바이오, IT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가상화폐 같은 게 엮여 있는 게임주까지 요 정도로 보는 게 추후에 우리가 계좌를 홀딩해서 끌고 가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저도 뭐 리오프닝이나 뭐 어, 메타버스에 저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지만은 큰 물량에 대한 관리는 본인이 포트 구성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